지금 많은 국민들은 연금 계좌 401K가 폭락해가지고 401K가 폭락해가지고 지금 걱정 중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발언을 합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주식과 채권을 사모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판단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많이 또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우리 장기 관점으로 또 모아가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 제가 이제 표 여기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우량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가까이 빠지거나 이렇게 반토막 나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시총 100등 안에 들어있는 우량주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실 만한 것들 이렇게 쭈루룩 가져왔어요.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래도 많이 빠진 주식들 위주로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테슬라 얘기 업데이트 먼저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일단 테슬라가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큰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세상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대놓고 밀어주는 회사가 있다? Yes or no? Yes입니다. 이번 주에 큰 빅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세상에 백악관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시승 행사와 구매까지 인증하면서 홍보 행사를 해준 거는 저는 이제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도 대놓고 특정 기업을 공격할 경우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가지고 20년형 때리겠다라고 한 것도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테슬라를 지금 밀어주고 살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주가도 좀 반응을 해줄지, 마침 반토막 났는데 호재로 작용할지 돌아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나와있지만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기업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요. 이 30분 정도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핵심 사항들 요약해 왔습니다. 일단 백악관 앞에 사이버 트럭을 포함해서 5대 색깔별로 모델 쫙 나열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인터뷰를 합니다. 일단 뭐라 그러면은 트럼프가 차 한 대를 자기가 정가로 구매를 한다. 모델 S 구매했는데, 이제 내가 이 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정말로 훌륭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 사람이 머스크가 이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인생을 바쳤기 때문이다. 거의 뭐 홍보 영상입니다. 그렇죠? 기업 마케팅 팀에서 만드는 문구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운전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모델 S 이 빨간색 구매해가지고 백악관을 앞에 놓고 백악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야, 사실상 뭐 백악관 앞에 테슬라 자동차 전시장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억만금을 줘도 특정 기업이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파격적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구매가, 이 트럼프의 구매가 판매 부진과 주가 하락에 시달리는 테슬라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상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대차 주가가 요즘 부진한데 내가 현대차 한 대를 살 테니까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야, 이런 말까지 하면은 특정 기업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인데, 참 미국이라 그런 건지 트럼프라 그런 건지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놓고 머스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노골적으로 명분까지 생긴 셈입니다. 아니 뭐 트럼프가 이렇게 해준다고 큰 영향이 있을까요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특정 재벌이 무슨 옷 입었다 그러면 다음날 막 완판되고 그런 거 아시나요? 옛날에 막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 있을 때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그 당시에 부회장이 무슨 패딩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다음날 그 패딩 네이버 검색어 1등으로 며칠 동안 떠가지고 패딩 완판되고, 막 재벌들이 뭐 무슨 가방 들었다 그러면은 다음날 전 세계 가방 사이트에 다 뒤져가지고 살 정도로 사람들이 유명인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저렇게 홍보하니까 테슬라의 검색량이 5년 최고로 급등을 하고, 트럼프가 무슨 차 샀냐, 트럼프가 무슨 모델 샀냐, 트럼프가 산 거 맞냐, 뭐 이런 검색어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TV만 보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통령이 차 좋다 그러고 띄워주니까 당연히 궁금해서 검색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 효과가 엄청 낮다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놓고 뭐라 그러면은 이런 말도 합니다. 테슬라를 공격하는 건 테러 행위로 간주할 거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위대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기업에 테러를 가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지켜줄 거다.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는 테슬라 때리기만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듣고 딱 생각나는 게, 이 말을 듣고 생각난 게 이런 그 유명한 농담이 있던데, 젊은 분들 막 요즘 쓰는 유행하던데 저도 이제 약간 아저씨가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부로 테슬라 지지를 철회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봤더니 오늘부터 지지 관계에서 벗어나 테슬라와 나는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그러니까 지지의 수준을 넘어서서 물화일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언론의 지지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농담이. 그래서 테슬라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부로 땡땡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오늘부터 뭐 땡땡과 나는 한 몸이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멘트를 쓰시던데 거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디 한번 테슬라 공격해봐. 그건 이제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거의 그런 급의 발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머스크한테 홍보할 시간도 줍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서 테슬라가 미국산 부품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다. 알고 계셨냐? 즉 가장 미국적인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미국산 부품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래요. 전 세계 회사 중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 말 듣더니 막 엄청 자랑스럽게 미국의 대표 회사다 막 이러면서 호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내 차량 생산 2배 늘릴 거다. 이게 다 트럼프 정부 덕분이다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밀어줬고요. 대통령이 밀어주는 회사였고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까지 거들어서 주말에 인터뷰 나와가지고요 언론에 나와서 야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할 줄이야. 여기 보시면 자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러면요 머스크를 표적으로 한 범죄 행위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야 대놓고 말합니다. 하도 테슬라 딜러샵에 테러하고 자동차에 테러하고 이러니까 테슬라 딜러십 그 전시 매장과 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 이를 지원하는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배우도 찾아낼 거다.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를 일반 개인들이 테러하는 게 아니고 특정 정치 집단이 돈을 줘서 테러하게끔 시킨다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배후도 찾아낼 거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겠다 막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화염 테러한 사람들 체포했고 감옥에 있는데 그들은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 할 말 있냐니까 뭐라 하면은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짓이든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장관이 공식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특정 기업,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게 이제 흔하지 않은 사례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지켜주고 밀어주는 회사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워낙 지금 정치, 테러 뭐 이런 것들 이슈가 연결된 게 많아서 악재로 적용했는데 어떻게 이게 좀 호재로 적용할까요? 아니면 별 의미 없을까요? 돌아오는 주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주말자 가장 최근 기사로는 주가가 요즘 반토막이 나고 부진해서 그런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테슬라를 파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 슬프지만 가장 긍정 신호는 개인들이 매도해야 되거든요. 개인들이 매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참다 못 참고 매도 버튼 누르면 그 다음날부터 오른다. 그날부터 오른다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제가 참다 못 버티고 더 이상은 안 돼 그러고 매수하면 그 다음날부터 떨어지고 심리를 기가 막히게 주식이 참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막 반토막 나고 지난주에 하루에 10% 넘게 빠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 주주분들이 짜증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다 팔아치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손절하셨거나 뭐 익절하셨거나 이런 기사가 슬프지만 누구는 기분 나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개인들이 매도를 해줘야 주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좋은 신호고 그리고 이 인터뷰 할 때 트럼프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당신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싼 고급 테슬라 자동차 모델 S를 사셨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연금 계좌 401k가 폭락해가지고 401k가 폭락해가지고 지금 걱정 중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발언도 있었지만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주식과 채권을 사모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판단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봐라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증시 떨어지는 거 감수한다고 한다면서 이제 거봐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긍정적인 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 트럼프가 봐라 이거 지금 일부 스마트 가이들은 주식 채권 사모으고 있다고 하지 않냐 긍정뷰다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단기 부진 장기 상승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트럼프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제 트럼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래서 테슬라 반토막 과연 이제 이게 더 빠질지 이게 절호의 기회일지 또 한번 지나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이슈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언급을 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그 다음으로 금융주 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금융주도 이렇게 빠진 게 좀 간만에 나온 거라 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월가 금융 1등 JP모건과 대표 이제 금융주 중에 골드만삭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20% 가까이 빠져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이슈와 함께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 묻혀서 잘 안 나오고 있지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트럼프가
규제를 강력하게 완화하기를 원하는 연준의 대표 인물인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를 규제 담당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월가나 금융주 쪽에 엄청 호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증시 반등할 때 금융주도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강력 규제론자 마이클 바가 결국 사퇴를 하고요. 이제 그 자리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같이 일했던 미셸 보우먼이 엄청나게 규제 완화론자입니다. 그냥 은행 대출 이런 거 다 풀어주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중소형 은행들 이런 것들 대출 자기자본금 이런 거 엄격하게 묶어놓는 거 이런 거 다 풀어주자, 막 위험자산 굴릴 수 있게 해주자, 뭐 인수합병 다 풀어주자 이렇게 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론자인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이미 지명을 하고 내정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물밑에서 관세 이제 이거 이슈 끝나면 각종 인수합병이라든지 금융주들 혁신 그런 것들 풀어주려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도 되게 파격적인 거 많이 하듯이 금융주 월가의 규제들도 바이든 행정부 때 다 묶여 있었는데 이거 지금 풀어주려고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요게 증거로 나왔고요. 그래서 역시 금융규제 완화의 수혜주는 1기 때도 트럼프 시기에 가장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빅테크도 있지만 또 다른 게 금융주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이나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면 골드만삭스 이런 주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침체가 온다? 그러면 금융주는 박살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함부로 추천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경기 민감주지만 지금의 경기 침체가 너무 좀 과잉인 것 같다, 경기 침체가 나는 지금 언론들이 겁주는 것 같다 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분할 매수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소비주도 좋아하는데 제가 코스트코 좋아하거든요.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코스트코 뭐 실제 이용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갈 때마다 주차장에 차 발 디딜 곳도 없고 대형 카트에 가득가득 많은 분들, 고객분들이 물건을 사서 나갈 때마다 코스트코 주식은 꼭 들고 있어야 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투자하는 주식인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월마트, 코스트코도 간만에 거의 2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월마트 좋아하시는 것 같고 코스트코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살다 보니까 월마트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자주 가보질 않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실생활 투자로서 쉽지 않은데, 코스트코는 제가 한국에서도 가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가보게 되니까 투자하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장됐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코스트코나 월마트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트럼프가 관세 올려가지고 이제 물가 막 오르고 지금 경기 위축되고 침체 온다니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건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들 제가 계속 한 번씩 브리핑 이슈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10% 이상 빠지는 게 자주 오진 않는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빅테크 있고 빅테크 외에 대형 우량주, 미국의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드는 주식들 중에서 많이 빠진 것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한 번씩 업데이트 드리겠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애들 레이더 안에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긍정론자분들이 쓰는 지표가 유동성 지표입니다. 글로벌 통화량 M2라 그래서요, 코인 하시는 분들도 특히 좋아하시는 지표인데,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산은 특히 그 통화량, 유동성, 돈 풀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지금 또 주말간에 많이들 인용하시는 자료가, 야 이거 지금 반등 코앞이다, 지금 글로벌 통화량,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합친 그 주요 통화량이 노란색 그래프인데 요거 지금 급반등 앞두고 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지금 선행지표거든요. 먼저 앞서고 있고,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위험자산, 나스닥이나 뭐 테슬라 이런 것들도 딱 지금 급반등 앞두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많은 긍정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10주 정도, 2달 정도 선행지표 2달 앞서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드디어 조정 마무리되고 올라갈 차례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끼워 맞추기다 하실 수도 있고, 뭐 이것만 보고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실제로 돈이 풀리고 있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독일이나 유럽이 재무장, 지금 국방비를 늘린다는 명분을 삼아서 역대급 돈 풀기를 진행 중이고 지금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무제한 돈 풀기에 가까운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서 유럽과 중국 쪽에서 돈을 풀어 제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M2 통화량 증가량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험 자산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관세 이런 것들 우려가 있지만 돈이 뒤에서 조용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량주 많이 빠진 리스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한번 같이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